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필력으로 합격하는 학원적이주사 오늘 113회 3교시 1번부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3회 필력으로 들리는 학원적이주사 131회 3교시 1번부터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제가 적어 놓은 데 갔나요? 네, 3교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3교시는 문제가 굉장히 좀 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났어요. 뭐 가스상 이런 거 다 코사 가이드 내용이고 산안법 내용, 허관법 내용, 과가스안전관리법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건 뭐또 PSM 이거는 실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5번 문제는 위험정보제. 크리크 요거 크리프 당장 이건 각 출제가 가끔씩 되니까 정하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하여튼 6문제 중에 고법 하나, 화관법 하나, 위험관리법 하나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아주 문제가 예술적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상 급성, 독성 물질의 실내 하향 및 출하 작업 장애 안전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로 되어 있는데요. 급성 독성 물질을 정의를 먼저 적어야 되겠죠. 자, 급성 독성 물질 특히 LC50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1에는 그 종류가 독성 물질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가 있죠. LD 이거 LD50 그 경구냐 혹은 또 경피냐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 LC50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LC50 세 번째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속물의 50% 사망할 수 있는 물질의 농도죠. 물질의 농도. 물질 양이 아니고 농도예요. LC50이니까 2500ppm, 증기는 10mg/L, 분지는 1mg/L의 물질이다. 뭐 정의는 꼭 적어주셔야지 가스 독성 물질 점점 좋겠죠. 그리고 급성 독성에 대한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또 환경부 고시도 보면 있으니까 그쪽 MSD에서 뭐 분류에 화학물질 분류에 대한 고시가 있죠. 그 내용 보시고 3, 3등급 이상 3등급까지 이런 거 외우시면 됩니다. 가스상 급성도에서 성질이 어떻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이고 철화장수 일반 사항 같은 거 내용을 적어 요까지만 적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안전 기준이니까 가스상 급성수의 하향 및 출하 장소에 대한 일반 사항 정도만 알아.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는 답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실내 작업장 안전 기준, 실외 작업장 안전 기준,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추가 조치, 인화성 물질의 취급 및 추가 조치라는 게 있고요. 그 코사 가이드 그 내용 중에 인덱스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역 출하 시 안전 조치, 하역 출하 작업 시 안전 조치. 7, 8번 여쭤보면 더 적기가 더 어떻게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인데 요거는 실제 가끔씩 되거든요. 안전 조치나 안전 절차 같은 문제는 요거는 코사 가이드 보시고 7, 8번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상을 요구했던 건 아닌데요. 요 7, 8번이 저는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2번 문제. 아이고.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2번입니다. 이거는, 자, 취급시설, 화관법 24조하고 시행규칙 21조, 21조 5의 별표 5, 그리고 취급시설 안전관리 고시 지침, 이런 거 있죠. 화학물질하면 고시, 안전문 고시잖아요. 고시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외 저장에 관련 이야기죠. 실외 저장. 뭐 이거는 굉장히 이 시설물 고시는요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여기 제조 사용의 내용 그 고시에 어떤 인덱스가 있냐를 보면요 1절 뭐 대부분 다 사용 시설 기준, 두 번째가 사고 예방 시설 기준, 세 번째가 피해 저감 시설 기준, 관리 기준. 그러니까 이 3절 지금 이런 방지턱이나 트렌치 집수로는요 피해 저감 시설에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피해를 저감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외 저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제조 시설 기준이 가장 큰 틀이고요. 나머지 거예요. 실외 저장도 보면 저장 시설 기준은 일지를 보면 저장 시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저장 설비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저장 시설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배관 설비는 어떻게 돼? 좀 자세하게 적은 거죠. 1절 내용, 실효적 기준, 안전밸브, 그 밖의 시설 이런 거 인덱스를 외우시고 인덱스를 외우셔야 되죠.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고 예방 실시 똑같죠? 제조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 번 3절은 피해 저감 시설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제자가 원하는 게 바로 방류벽과 방지턱이 나오죠. 요게 3절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방지턱, 트렌치, 그러니까 실외 저장에 뭐 집수 뭐죠? 집수 시설 관련 문제지만 방류벽에 관련 문제나 요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류벽의 높이가 0.5m 이상 된다. 그 뭐 110%다. 이런 거 저장 탱크 10개를 한 공간 안에 10개 이하를 놔야 되고 뭐 혼합성 물질 넣지 마라. 뭐 그런 것. 다 넣고 싶으면 칸막이를 해라. 이런 것도 비슷해요. 방류벽도. 자, 여기서 문제가 드디어 여기서 6번부터 쭉 문제가 여기서 적으시면 돼요. 이게 답안지가 요구하는 사항이죠. 실제 답안지가,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거 정리 10분 정도면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은 나머지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요런, 뭐, 어떤 그 일반적 공통적인 시설 기준, 그리고 방류벽 이런 것들, 아니면 그림 그려도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트렌치 그리고 차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려도 됩니다. 방지턱도 그리고 그림도 그려도 되죠. 자, 집수 시설은 110% 똑같죠. 0.5. 그러니까 방류벽은 활용한 집수 시설은 탱크 옆판에서 방류벽까지 0.5m 정도 길을 떼야 된다.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기업은 조금 뭐 대부분 아니지만 가면 0.5가 안 되는 경우 있으면 옛날에도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뭐 작업할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 되냐, 30cm만 있으면 되냐, 근데 0.5네요 보니까요. 10개 이하고요. 자, 애갑이 충분히 견디는 구조고 물질 스며들면 안 되겠죠. 필수 설비만 집어넣고 입소에 관통 배관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관통 배관 넣고 싶으면 충전물이나 슬리브 배관 해라. 자, 물을 배출하기 위해 배수구 설치하는데 개폐 밸브는 외부에 놔두는데 개폐 밸브를 항상 평상시에 달아놔야겠죠. 이 집수조에 있는 그 안에 물을 빼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수관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수관으로 직접 들어가면 오염되니까요. 계단 경사도 설치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방지턱은요. 방지턱하고 트렌치 및 집수조는 한꺼번에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지턱, 트렌치, 집수조 정도.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은요. 설치 둘레 길이가 고정 탱크의 길이 이상, 그리고 방지턱 설치 둘레는 차량 진입이 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지턱 트렌치 집수조의 용량은요. 4분의 1. 운송 차량 탱크 용량의 4분의 1이 돼야 된다. 30톤이 들어오면 40톤짜리가 들어오면 20톤짜리가 들어오면 4분의 1이 얼마죠? 5톤 정도 이상은 그 트렌치와 뭐 방지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방지턱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지턱 설치하고 트렌치 설치하고 집 설치할 필요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트렌치나 집수만 설치해야 되는데 이 트렌치 용량하고 집수 용량을 다 한번 면적을 계산해 보죠. 그래갖고 4분의 1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집수조까지 합쳐가지고 4분의 1 이상. 그리고 3번 문제는 과가사령관리법 내용인데요. 조금 이런 문제는 나오면 좀 힘듭니다. 고법을 잘 제가 아는 편이라서. 자, 과가사령관 시행령 3조, 4조, 5조, 14조 내용인데요. 3조에 과가사 제조 허가의 종류가 이 4가지가 있다. 적는 방법이죠. 자, 5조에 용기 제조 등록을 해야 되는 건요. 이건 이 과가사 제조하는 관련된 문제지. 이제 용기, 설비의 제조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제 등록 범위는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물론 과가사 시행령 1조부터 앞에 정의에 액화가스가 뭐고 과가스가 뭐 정의가 있지 않았어요.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압축가스가 되고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정의부터 시작하면 점수가 좋아지니까요. 3조, 5조는 이제 용기 제조, 이제 과가 충전한 용기, 내용적은 3데시리터는 용기는 제외하고, 자, 냉동기준 내동이 3톤 이상이고요. 특정 설비 제조는 과거의 저장 탱크 차리거든요. 탱크는 산잡으로 정한 저압가스 관련 설비다. 산잡으로 정했다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뭐 배관 이런 이야기입니다.
5조를 보고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관련해서요. 곽가산 시설 정기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최초 완공검사 발급 이후 검사주의가 뭐 도래를 했는데 이 곽가스 제조시설 검사 대상이 뭐냐면요. 제조시설, 충전시설, 냉동시설, 저장시설, 뭐 판매시설 5가지가 정기검사 대상인데 요거 완공검사 이후에 이 검사 주기가 있거든요. 검사 주기가 뭐 2년이라는 그 시점에서 15일 전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정기검사의 어떤 임대 그걸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정밀안전진단도 있는 거 같네. 이것이 정밀안전진단부터 거의 15년이 넘어가야 정밀안전진단 받는 거고요. 정기검사는 일단 최초 완공검사 이후에 받는 그 주기가 있죠. 2년, 4년 그런데요. 어떤 1년이기도 하고요. 냉동은 1년으로 하고 제가요, 이건요. 자, 면제 대상. 이제 이게 정기검사를 뭐 주기적으로 받는데 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 자, 안전관리 규정 준상태 및 최근 2년간 정기 수시 검사에 대해 실적이 우수하며 안전 지장이 없다고 KG에서 인정했을 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 안전 검진을 받은 연수에 정기 검사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가스안전관리법 문제 중에 정기검사하고 정밀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법도 이 부분, 특히 검사 부분을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교시 여기까지 했고요. 참고시 내일은 4, 5, 6번, 내일 다음번 3, 4, 5, 6교시. 내일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이번 주 내로 131일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화공안전기술사 내년 화공원수께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르는 공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